회사 복도를 지나던 중 팀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분기별 성과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라는 얘기였다. 나는 무거운 한숨을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다. 스마트워치가 진동했다. 오후 8시. 오늘도 약속한 저녁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민주야.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라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어차피 알았어 라는 짧은 한마디가 돌아올 테니까. 같은 대화가 4년차 팀장 이후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대리 시절부터 승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처했다. 남들보다 빠르게 부장까지 올라왔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다. 신혼 시절 민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던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미술학도였던 그녀가 결혼 후 붓을 놓은 지도 10년이 넘었다. 가족을 위한 일이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했다. 3살 때부터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만 하다 심장마비로 영영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걷고 있는 길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현관에 민주의 운동화가 보이지 않았다. 이 시간에 어디 갔지? 의문이 스쳤지만 피곤함에 그냥 지나쳤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대충 저녁을 해결하고 침대에 누웠다. 민주가 돌아오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주말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을 때 거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제 미술관 어땠어? 재미있었어? 민주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경쾌하게 울렸다. 오랜만에 정말 좋았어. 다음에 지우도 데려갈게. 침대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던 중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민주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힌 카드였다. 한민주님을 특별히 초대합니다. 감성의 향연. 이연우 개인전. 나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뒷면에는 유려한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섬세한 예술적 감각이 그립습니다. 다시 붓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현우. 묘한 불편함이 가슴을 스쳤지만 곧 현실의 무게에 파묻혔다. 주말에도 처리해야 할 이메일이 수십 개였다. 카드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다. 아빠, 일어났어? 지우가 방으로 들어오며 반갑게 외쳤다. 12살이 된 딸은 나보다 민주를 닮아 섬세하고 예민했다. 일어났어. 엄마는? 엄마는 샤워 중이야. 아빠, 나 이번 주에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림 그려야 하는데 같이 있는 사진 찾기 힘들었어. 지우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가족 사진을 찾기 힘들었다니 언제부터 우리는 함께 웃는 순간을 잃어버렸을까? 아, 그래? 이번 주말엔 시간 내서 같이 사진 찍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민주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가볍게 한 모습이었다. 지우야, 오늘 오후에 엄마 잠깐 외출해야 할 것 같아. 민주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민주는 집에서 늘 운동복 차림이었다. 또 미술관가? 지우의 물음에 민주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봤거든. 엄마도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지우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치 아빠, 엄마가 달라졌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미묘한 신호를 놓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나는 다시 그 갤러리를 찾았다.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10번도 넘게 고민한 끝에 꺼내든 것으로 결혼 후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나의 일부였다. 미술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꿈의 파편. 와주셨네요. 민주씨.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42의 나이가 무색하게 소년 같은 미소를 짓는 그를 보며 가슴이 간질거렸다. 그는 내 스케치북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용기를 내셨군요. 갤러리는 평일 오후라 한산했다. 현우는 내게 커피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내 작품 3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10년도 더 전에 그린 내 졸업작품을 기억한다고 했다.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당신의 작품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섬세한 터치와 감성이. 왜 그림을 그만두셨나요? 결혼과 육아, 남편 뒷바라지. 입에 맴돌던 단어들이 현실적인 변명처럼 느껴져 차마 꺼내지 못했다. 대신 어깨만 으쓱했다. 현우는 내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요?
이번에 우리 갤러리에서 아마추어 작가전을 준비 중인데 그의 제안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누군가가 내게 이런 기회를 준 것이. 상호는 내 그림에 관심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결혼 초 아이 태교로 그린 수채화를 보여줬을 때도 그저 그림 비싸게 팔리면 좋겠다는 농담만 던졌을 뿐. 오후 내내 현우는 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갤러리 구석 공간을 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을 든 손이 점차 기억을 되찾았다. 그는 가끔 다가와 내 스케치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라도. 숨이 멎는 듯 했다. 자동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6시 30분. 상우는 늘 8시 이후에 들어왔다. 지우는 오늘 학원에서 7시 30분에 끝난다고 했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그러자 현우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당연히 가정이 우선이죠.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실망감도 느껴졌다. 현우는 내 결혼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감정이 생겨난 것은 순전히 내 책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갤러리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다. 오랜만에 느껴본 나라는 존재감. 누군가에게 작가로, 여자로 인정받는 기분. 이것이 그토록 그리웠던 것이었을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핸드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현우였다. 오늘 그린 스케치가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재능이 묻혀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각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상호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다. 엄마. 나왔어. 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밝은 내 표정을 보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얼굴이 달라 보여. 아이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냥 오랜만에 그림 좀 그렸어.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보여줘.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오늘의 스케치를 꺼내 보여주었다. 갤러리의 창문을 통해 본 봄비 내리는 풍경이었다. 지우가 감탄했다. 우와. 엄마 진짜 잘 그린다. 아빠도 봤어? 그 질문에 목이 메였다. 상호는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상호였다. 지우가 반갑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 엄마가 그림 그렸어. 진짜 예뻐. 상호는 피곤한 얼굴로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다 식탁 위에 놓인 내 스케치를 발견했다. 오랜만에 취미생활이네.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관심도 칭찬도 없었다. 지우의 실망한 표정이 보였다. 식사 중에도 상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세사 이메일을 확인했다. 옆에서 지우가 내 그림 얘기를 신나게 하는데도 대답은 연신 응, 그래 뿐이었다. 밤. 침대에 누워 다시 현우의 메시지를 읽었다. 메시지 창을 닫으려는 순간 새 알림이 떴다. 내일도 갤러리에 와주세요. 당신만의 공간을 마련해 두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가겠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상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미술 활동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이유로 뛰고 있었다. 팀 미팅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 오후 6시에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정적. 민주도 지우도 집에 없었다. 평일 저녁 민주가 밖에 나간 것은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였다. 피로감에 샤워부터 하려다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다. 지우의 숙제인가 싶어 펼쳐보았는데 놀랍도록 섬세한 풍경호였다. 민주의 이름이 오른쪽 하단에 적혀 있었다. 작품 옆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출품할 수 있어요. 현우.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주가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와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스케치북을 넘기자 더 많은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접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전시회 초대장이었다. 당신의 섬세함을 세상에 선보일 때입니다. 그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전시회 후 특별한 저녁 식사도 함께해요.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주가 예전에 그림 그리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깊이 교류하고 있었다니.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숨이 가빠왔다. 스마트워치가 심박수 증가 알림을 보냈다. 민주의 휴대폰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항상 폰을 들고 다녔다.
대신 거실 소파 옆 그녀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서 작은 메모지들이 나왔다. 갤러리에서 받아온 듯한 메모들이었다. 오늘의 당신은 더 빛나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13해 결혼 생활 동안 민주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나? 가방 깊숙이 명함이 있었다. 이현우,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관장. 뒷면에는 휴대폰 번호와 함께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결혼기념일에 민주를 위해 구입한 태블릿을 찾았다. 그녀는 기술에 서툴러 항상 자동 로그인 상태였다. 내가 IT 기업에서 일하며 보안의 중요성을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갤러리 앱을 열자 수십 장의 사진이 나왔다. 대부분은 작품 사진이었지만 몇 장은 민주와 현우가 함께 찍은 것들이었다. 한 사진에서 그들은 미술관 앞에서 웃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어느 것도 명백한 부정행위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친밀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다. 메시지 앱으로 넘어갔다. 현우와의 대화를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현우, 오늘 당신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민주, 과찬이세요. 그저 오랜만에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현우, 민주 씨,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민주, 우리 둘 다 현실을 알잖아요. 현우, 그래도 이 감정까지 부정하진 말아요.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메시지에 답장이 없었다. 하지만 날짜를 보니 어제 저녁이었다. 손이 떨려왔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다. 분노, 배신감, 상실, 충격,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듯했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민주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걸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지우였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괜찮아? 내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 있었나 보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괜찮아. 엄마는? 지우가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미술관에 갔어. 이번 주말에 전시회 한다고 준비한대. 전시회,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그 초대장에 적힌 바로 그것. 지우야,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니? 딸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엄마가 웃는 일이 많아졌어. 그런데 가끔 멍하게 있기도 해. 그리고 자주 나가는 것도 달라졌어. 가슴이 아팠다. 민주의 변화를 지우도 느끼고 있었다. 아이가 혼란스러울 텐데. 아빠, 사실 궁금한 게 있어.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응, 뭔데? 엄마가 매일 전화하는 현우 아저씨, 그 사람 누구야?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지우조차 이미 알고 있었다.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일에 몰두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나는 민주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도 지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녁 9시. 민주가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짙고 처음 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곁에는 미소가 가득한 표정. 문이 열리자마자 향수 냄새가 풍겼다. 내가 선물한 적 없는 향수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살짝 놀랐지만 이내 평소처럼 인사했다. 오늘 일찍 왔네. 나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제 모든 것을 직면할 시간이었다. 민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침묵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우는?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내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질문. 자신의 비밀이 발각된 순간에도 가장 먼저 딸을 걱정하는 모성은 분명했다. 자기 방에 있어.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있을 거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주워들었다. 평소에 그녀라면 바로 설명을 시작했겠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처럼 침착해 보였다. 뭘 보았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전형적인 변명이었다. 외도 심리 기사에서 읽었던 미니마이징 패턴 그대로였다.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시키려는 가해자의 본능적 방어 기제. 그럼 뭐지? 갤러리 관장과 단둘이 식사하고 매일 속삭이듯 메시지 주고받고 향수 선물 받고 이런 건 다 친구 사이에 하는 거야? 억누르려 했던 분노가 목소리에 실렸다. 민주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내가 이렇게까지 확인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듯했다. 그래, 그 사람은 내게 특별한 감정이 있을지 몰라. 하지만 난 그저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13해 동안 같은 베개를 나눈 아내가 다른 남자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저 뭐? 친구? 정말 그뿐이야? 민주는 소파에 무겁게 앉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이해 못할 거야, 상우야. 난 그저 오랜만에 나로 존재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사람은 내 그림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날 봐줬어. 그 말은 화살처럼 가슴을 꿰뚫었다. 민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3해 동안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그저 회사뿐이었지. 내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 내 변명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았다. 민주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정말 가족이었나? 우린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이었어. 민주가 잠시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고르는 듯했다. 난 너무 외로웠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분노가 슬픔으로 변해갔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갔는지, 내 외로움을 왜 알아채지 못했는지 자문했다. 외롭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거야? 그게 결혼의 조건이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주의 눈에 상처가 역력했다. 그래. 넌 항상 그랬지. 논리와 원칙만 따지고, 감정은? 내 마음은? 당신은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 있었어? 민주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모습이 낯설었다. 항상 참고 이해해주던 온화한 아내가 아니었다. 난 현우 씨와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적 없어. 단 한 번도. 하지만 그가 내게 보여준 관심과 배려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배신감이 그보다 컸다. 메시지들은?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건? 그 초대장에 적힌 특별한 저녁 식사는? 민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제서야 뭔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는 나에게 감정이 있어. 그리고 난 그 감정이 싫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는지 너는 모를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그 순간 작은 소리가 들렸다. 우리 둘 다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복도에 지우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 그 작은 목소리에 우리 부부의 분노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우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 우리의 모든 다툼 속에서도 유일하게 지켜야 할 아이. 그 지우가 모든 것을 들었다. 지우야, 이리 와. 민주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뒷걸음쳤다.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가 있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 좋아하는 거야? 12살 아이의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지우야, 그게 아니라. 지우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잠금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주와 나는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었다. 우리의 갈등이 지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 민주가 지우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문 좀 열어줄래? 엄마가 설명해 줄게. 대답 없는 침묵,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민주가 내게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 비통함이 가득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지우까지 망치고 싶은 거냐고. 내가 이랬다고? 내가 바람피워서 생긴 일이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둘 다 분노와 수치심,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바람? 내가 언제? 난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거짓말 그만해. 증거는 이미 봤어. 사진들, 메시지들. 소리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집 안에 메아리쳤다. 민주가 갑자기 얼굴을 감싸고 쓰러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미안해. 이런 의도는 아니었어. 난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우의 방에서 계속 들려오는 흐느낌.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이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로 별거 3주째. 아파트 근처 월세 오피스텔에서 나 혼자 지내는 동안 민주는 지우와 함께 집에 남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지우를 위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법적 절차를 밟을까도 고민했다. 상간자 소송도 검색해봤다. 그러나 실제로 육체적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감정적 외도만으로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공식화되면 지우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었다. 오늘은 약속된 주말이라 지우를 데리러 갔다. 민주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지우만 데리고 나왔다. 차 안에서 지우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학교 상담 선생님과의 면담이 도움이 된 듯했다. 아빠,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모님이 싸워도 내 탓이 아니래. 지우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2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란다. 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다시 같이 살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 침묵이 길어지자 지우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다. 키즈 카페에서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놀았지만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다. 한쪽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팀장에게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다. 2달간의 육아휴직 신청이 승인됐다는 내용이었다. 지우를 위한 내 첫 번째 결단. 민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우 약은 잊지 말고 저녁에 먹이세요. 잠들기 전에 악몽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으니 옆에 있어주세요. 형식적인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모성은 여전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저녁, 지우를 재운 후 오피스텔 발코니에 나가 맥주를 마셨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민주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다. 대학 미술 동아리 전시회, 그녀의 그림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던 순간, 그때의 민주는 눈빛이 살아있었다. 언제부터 그 빛이 사라졌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윤상호 씨인가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순간 알아차렸다. 이현우였다. 그렇습니다만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누르려 노력했다. 먼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민주에게 감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감정에 화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시회 초대장도 단지 작가로서의 인정이었을 뿐이라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녀는 항상 당신과 지우만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통화를 끊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내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민주를 그토록 외롭게 만든 건 결국 나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용기를 내어 민주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 장소로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근처 카페를 택했다. 민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지쳐 보였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깊어져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 갤러리, 그만뒀어.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더 이상 현우를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내가 요구한 건 아니야. 내 선택이겠지.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물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에 오랫동안 생각했던 답이 있었다. 내가 너를 보지 않아서야. 일에 파묻혀 내 꿈을, 내 욕구를, 내 외로움을 보지 못했어. 민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진 않아. 난 혼란스러웠어. 누군가 나를 작가로, 여자로 봐줬을 때의 그 감각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우는 어때? 학교 상담 도움이 되고 있어? 민주가 지친 미소를 지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자주 울어. 엄마 아빠가 꼭 같이 살아야 한다고. 두 사람 다 지우의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결국 우리의 이기심이 아이에게 준 상처였다. 민주야, 나 육아휴직 냈어.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었지만 지우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감정이었다. 창호야,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하지만 난 정말 알아. 실수했던 거지. 넌 항상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용서와 화해의 길은 아직 멀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 같았다. 지금은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로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지우를 위해. 민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결별도 아닌 상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카페를 나와 걸으며 다음 주말 지우를 함께 데리고 나가기로 약속했다. 수업 참관이라도 같이 가기로 했다. 가족은 아니어도 부모로서의 책임만큼은 함께하기로. 헤어지기 전 민주가 무언가를 건넸다. 작은 스케치북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지우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림 위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후회, 슬픔, 그리고 희미하지만 희망. 언젠가는 지우의 바람대로 될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우리 둘 다 지우의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 민주가 떠난 후 벤치에 혼자 앉아 스케치북을 계속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낯익은 필체를 발견했다. 민주의 글이었다. 진실은 초대장 속에 있었어. 내게 필요했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것뿐이었는데.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낙엽을 흩날렸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처음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다. 비가 그친 뒤의 땅처럼 우리의 상처도 언젠가는 새로운 것을 피워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